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이제 증상들이 오잖아요. 뭐가 제일 많이 올까요? 그러면 그렇죠. 호흡기에 관련된 이제 증상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코에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오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호흡기 질환 중에서 기침, 천식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이제 코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서 가족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시고 비염 앓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예. 그런데 비염이 치료가 잘 되든가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때그때 불편할 때 약을 좀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상만 조금 이제 덮어놓는 그런 정도죠. 우리가 이제 코는 한의학에서 어떻게 보냐면 폐하고 연관을 시켜서 봐요. 그래서 이제 호흡의 문이다. 이제 여기로 숨을 쉬잖아요, 코로. 그러니까 코가 뭐가 막혀 있거나 뭐 콧물이 차 있거나 살이 자라거나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숨 쉬는 게. 그래서 이제 폐하고 연관을 시키지만 또 중요한 것은 폐하고만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간하고 또는 비장하고 이렇게도 연관을 시켜서 보기도 하고요. 또 코를 보면서 대장의 상황을 짐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한의학은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이제 융통성 있게 증상을 보니까 그만큼 이제 치료가 좋은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비염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죠? 많이들 콧물 나고 또 이제 재채기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코가 막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냄새가 심하면 이제 냄새를 못 맡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코피 같은 거를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염 증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뭐 맑은 콧물을 흘린다든지 누런 콧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치료가 빨리 안 돼서 이제 오래되면 또 어떤 증상으로 가나요? 그렇죠. 축농증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농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럼 우선 비염부터 얘기를 드리면 보통 비염은 이제 언제 흔하게 제일 잘 걸릴까요? 그렇죠. 봄, 가을, 감기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우선은 감기 들었을 때 비염 증상을 제일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 감기 아니고라도 환절기가 됐을 때 이제 기후에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에 콧물 흘리고 재채기하고 이런 이제 코 막히고 이런 증상을 고생을 하시죠. 그 환절기 때 이렇게 고생을 하신다는 얘기는 기후가 이제 많이 변할 때이기 때문에 기후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부가 아주 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찬 기운에 손상도 잘 되지만 기후가 이렇게 바뀔 때 빨리빨리 적응을 못 해주니까 감기나 이런 호흡기 질환, 특히 코 질환 이런 것들이 잘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알러지성 비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알러지성 비염은 주로 언제 증상이 많이 오죠? 그렇죠. 봄에 이렇게 꽃가루 날리고 이제 뭐 기후가 막 일교차가 심하고 이럴 때 이제 알러지성 비염을 앓는데 알러지란 얘기는 원래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냥 증상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알러지성 비염을 공해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 생활은 좀 편안해졌죠. 편리한 기계도 많이 생기고 우리 주부들도 얼마나 편하네요. 집에서 청소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연을 훼손시키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혼탁한 공기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코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바깥 기온이 너무 차거나 또는 너무 뜨겁거나 또 습하거나 이럴 때 이게 바로 들어가면 폐나 기관지가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코 속에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만들어서 들여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공기를 이렇게 우리가 들이마실 때 그러니까 코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공해가 심할 때는 이 비염 증상도 많이 생기고 코에 의한 불편 증상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가족적인 소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부모가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그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뭐 어디 딴 데서 체질 받아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서 받으니까 이제
부모가 이렇게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아이들도 조금 그런 소인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보면 한 가족이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흔하게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관절 쪽이 안 좋다든지 그거는 부모의 영향을 이제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족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조그만 어떤 변화가 있어도 금방 이제 병에 쉽게 걸리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선천적으로는 튼튼하게 타고났어도 후천적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선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생활의 법도 말씀도 드리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뭐 부자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그죠? 일도 잘하고 잘 싸고 이거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먹었는데 배출을 제대로 못하면 탁한 기운이 자꾸 쌓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후천적인 생활 습관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생활 습관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생활이 바르지 않아서 오는 이제 그래서 그런 선천 후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장에 열이 많이 쌓여 이 허리 위쪽을 상초라고 얘기를 해요. 상초에 열이 많이 쌓여 있거나 또는 이제 위장에 열이 많이 쌓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도 코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주니까 이제 코 속이 막히든지 비염 증상 이런 게 올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비염도 조금 전에 감기 들었을 때 오는 비염 또 알러지성 비염 얘기를 했지만 코 속에 이렇게 살이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코가 막히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숨쉬기가 답답하니까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죠. 그렇잖아요. 코로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을 벌리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숨차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비후성 비염이라고 해요. 코 속에 살이 자라니까 왜 자라느냐? 열이 자꾸 올라서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상초에 열이 많거나 위에 열이 쌓인 사람들은 이제 열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콧물이 탁해지면서 코 속이 막히죠. 예. 이제 전에 그 30대 초반에 이제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몸도 마르고 이제 피부도 하얗고 이렇게 좀 약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알러지성 비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그거 알아본 가족 중에 혹시 있는 분들 보면은 아시겠는데 증상이 아주 힘들어요. 아침 되면 재채기 콧물 어떤 사람은 휴지 한 통 다 쓰고 나갈 정도로 코 푸느라고 정신 하나 가족까지 같이 정신이 없죠. 이분이 이제 그래요. 아주 그 환절기만 되면 콧물 때문에 콧물 재채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출근할 때 너무 힘이 든대요. 뭐 전철 타도 그렇고 그러다가 낮에 되면 이제 조금 증상이 가라앉았었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야근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몸이 과로해져서 이제 감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낮에도 계속 콧물 흘리고 기침 재채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아프고 막 멍하고 그러니까 이 약을 드셨는데 콧물은 조금 가라앉는데 약을 먹으면은 머리가 더 멍하고 또 저기 입맛이 없어져서 음식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서 일을 못 하시겠다 이제 이 정도로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하시는데 알러지성 비염은 치료가 안 되니까 그냥 증상이 있을 때만 약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시라고 이런 정도예요. 그건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알러지는 이제 소인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증상만 그때그때 이제 조금씩 완화시켜주는 이런 걸 하는 거죠. 제가 이분을 얘기할 때 피부가 희다고 얘기를 했어요. 괜히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이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피부가 흰 사람들은 기후 변화에 잘 적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드리거든요. 이분도 이제 역시 그렇고 체력도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기후가 이렇게 바뀔 때 적응이 안 돼서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비염을 치료할 일이 아니고 체력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운이 나야 그 기후가 막 이렇게 일교차도 심하고 이럴 때 적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맑은 기운을 쭉쭉 끌어올려주는 힘도 있는 건데 이분은 거기다 과로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증상이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드리는 그런 이제 약을 써드렸더니 많이 체력도 건강해지면서
코도 좋아졌어요. 일석이조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렇게 비염이 심한 분들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중이염을 같이 갖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기르면서 못 느껴보셨어요? 이렇게 처음 듣는 표정으로 다. 우리가 귀하고 코는 통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이 많은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그 중이염 같은 게 비염이 오래 가면 중이염으로 잘 가죠. 그리고 또 이제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영을 하다가 물이 들어갔든지 또는 뭐 샤워를 하다가 물이 들어갔든지 이게 이제 잘 제거가 안 되면 여기에 이제 농이 차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이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염증이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진통 소염제나 항생제 이런 거 쓰지만 그것도 먹을 때뿐이에요. 먹을 땐 조금 이제 염증 가라앉다가 또 힘들고 감기 들고 이러면 또 중이염 증상이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중이염 치료를 그 체질에 맞게 열이 많은 아이들은 그거 또 뭐 귀 속에 물이 들어가서 진물이 나거나 이런 경우엔 그걸 해결해 주는 이런 처방들이 있어요. 이제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감기가 들어서 비염이 빨리 치료가 안 돼도 올 수가 있지만 이제 이렇게 열이 많은 아이들 이런 데도 올 수가 있죠. 중이염이 치료를 잘해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인 게 왜냐하면요. 귀 속에서 이제 이렇게 진물이 흐르기도 하지만 이게 오래되면 고막이 녹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가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력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인공 고막을 이렇게 교체해 주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상당히 힘든 얘기고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건 다 죽을 때까지 내 거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이염도 치료를 잘해야 되는 증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다시 그 환자로 돌아가면 체력을 보충해 줘서 좋게 해드렸는데 중이염도 원인을 잘 찾으면 치료가 잘 되는 증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또 한 분은 이제 60대 초반이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얼굴이 벌겋고 아주 몸이 단단하게 생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딱 보기에도 이분은 참 단단하고 건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분인데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이분은 이제 어떻게 생활하시냐 하면 그 배가 고파도 일이 있으면 그걸 끝내고서 뭘 잡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식을 하게 되죠. 또 늘 과로를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밤 늦은 시간까지 TV 보면서 아주 이렇게 늦게 주무시고 과음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늘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나이 드시면 더 문제가 크게 와요. 자꾸 과하게 쓰니까 이분은 과자가 3개 들어가 있는 분이거든요. 과로, 과식, 과음 이게 지나친 건 다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는 건강 하나는 잘 타고났어 이러고 이제 생활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이제 코가 이렇게 답답하기 시작하면서 숨쉬기 힘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숨이 차는 것 같기도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냄새를 좀 못 맡는 것 같대요. 그리고 이렇게 숨을 쉬면 코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전에부터도 코가 이렇게 콧물이 좀 있거나 이런 거는 가끔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심해지니까 본인은 답답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 살짝 핑 돌고 어지러울 때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무슨 증상이 있냐면 밤이 되면 이제 피부가 가려우신데 술을 많이 잡수고 나면 이게 너무 가려워서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을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 바르고 먹고 그러면 그때만 조금 괜찮고 아니면 또 증상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이분은 코도 불편하고 피부도 불편해요. 우리가 코로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에요. 피부 호흡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분은 얼굴이 벌거면서 몸이 단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몸에 열이 잘 쌓이는 분들이에요. 건강한 분들은 찬 쪽으로 가기보다는 열이 좀 많은 쪽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그 엔진, 기계를 돌린다고 할 때 기계 이제 보통 속도로 돌리면 괜찮은데 좀 빠르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열이 생기잖아요. 더 빨리 돌리면 어떻게 돼요? 타잖아요. 타버리잖아요, 엔진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과자가 이제 다 들었다는 얘기는 지나치게 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코가 막히고 답답하고 냄새를 못 맡고 이러는 것이 다 열이 올라서 오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코만 아무리 들여다보고 치료해봤자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또 한번 그려볼게요. 나무 좋아해요, 저는. 나무 그림.
예, 그래서 제가 맨날 근본 뿌리 얘기하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나뭇가지도 있죠. 나뭇가지. 요새 이제 꽃도 많이 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코가 막히죠. 막힘. 냄새를 못 맡아요. 또 피부가 가려워요. 어지러워요. 이런 증상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는 코가 아니고 코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게 아니고 열이 많이 쌓여서 왔다고 했죠. 밑쪽으로는 이제 그 상초라 그래서 상초에 열이 많으면서 위장에도 열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은. 먹는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에 열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해줘야지 이런 게 좋아지는 거지 아무리 코만 쳐다보고 치료를 해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그 증상이나 병명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러니까 선천 체질이 어떻게 타고났느냐, 생활 습관이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사는 대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사는 대로 병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를 전혀 치료를 안 하고 저는 요거를 조절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얼굴이 벌겋고 이랬던 분이 그것도 좀 싹 내리고 우선 피부 가려운 게 좋아지면서 코가 편안해지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코가 막히고 냄새를 못 맡고 이런 증상들도 가벼울 때는 치료가 잘 되는데 치료가 오래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분은 그래도 이제 그 냄새 부인이 음식하다 뭘 태우면은 이제 그거 좀 봐달라 그러면 몰라서 탈 때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안다고 그러실 정도로 코가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걱정이 뭐냐 하면요.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치료를 해서 몸이 좋아지면 본인이 불편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옛날처럼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할 때도 제가 약속을 막 받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불편하실 텐데 그렇거든요.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타고난 분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에 그 알러지성 비염도 얘기를 해드렸고 이렇게 이제 열이 많이 올라서 코가 막히고 냄새 못 맡는 이런 증상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아이는 중학교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주 몸이 굉장히 마르고 이제 몸도 마르고 키도 작고 이렇게 좀 왜소한 아이였는데 먹는 거를 엄청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엄마 표현이 얜 잠잘 때까지 뭔가 입으로 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주의가 산만하고 뭐 집중도 안 되고 이제 가만히 안 있으면서 화도 잘 내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싸움도 잘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왔는데 보니까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제 숨을 쉬는데 코 속에 살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려서 숨을 쉴 수밖에 없죠.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저한테 오기 전에 병원에 갔더니 코 속에 살이 자라 있으니까 그걸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켰는데 한 1년 정도는 그냥 이제 편안하게 생활을 했는데 또 다시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입으로 숨을 쉬고 이렇게 이제 숨 찬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막 또 다시 짜증내고 이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보니까 이제 살이 또 조금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수술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 아이도 수술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오셨는데 그 아이도 엄청나게 먹는 거를 좋아하지만 이제 잠시도 가만 안 있으니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 엄마 얘기도 얘가 그렇게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너무 움직임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 보면 그 나이는 굉장히 클 나이잖아요. 먹는 대로 클 나이인데 이 아이는 이제 먹기는 잘 먹는데 왜소해요. 그래서 걔는 제가 코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를 않고 걔도 위장에 열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우선 식탐을 줄여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애들이 안 먹는 애들 먹이는 것도 힘들지만 먹는 거 뺏을 수도 없거든요. 그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제가 약속을 했죠.
너 이제 절대로 저녁 먹고 나서는 간식 먹지 말고 또 선생님하고 약속한 대로 잘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수술한다. 이제 이렇게 겁을 줬더니 자기 수술하기 싫으니까 잘 지키겠다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또 약도 열심히 잘 먹고 치료를 잘 해서 코가 상당히 편해졌죠. 그 아이가 이제 코를 치료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코 불편한 걸로 오지는 않아요. 그 중간에 이제 다른 걸로 조금씩 이렇게 뭐 체력을 보완하고 이러느라고 오긴 했지만, 근데 이 아이가 코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좋아진 게 굉장히 많아요. 뭐가 좋아졌을까요? 아,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 얘가 이제 어떤 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성적도 좋을 수가 없죠. 이 아이가 코가 답답하고 저녁에 그득하게 먹으니까 깊은 잠을 못 자요. 아이들이 자는 동안에 그 성장 호르몬 분비되잖아요. 잠을 푹 자야 이제 아주 키도 쑥쑥 크고 그러는데, 얘는 먹기는 잘 먹어도 다 에너지를 소모해버리고 잠을 못 자니까, 숙면을 못 하니까 키가 클 수가 없는데 키가 이제 쑥쑥 크는 거죠. 예, 지가 한약을 먹고 이제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이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숙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잘 돼서 키도 크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차츰 이렇게 차분해지기 시작을 하고, 차분해지니까 집중이 되잖아요. 공부에서 성적도 오르고, 그다음에 애가 아주 의젓해 갖고 왔어요. 엄마가 뭘 제일 좋아할까요? 성적 오르고. 엄마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성적이 뭐 첫째죠. 근데 아주 키 큰 것도 엄마가 키 안 큰다고 성화를 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키도 크고 이제 살도 조금 이렇게 붙고 그러니까 아주 인물도 나고 거기다 성적도 좋아지고 정말 좋아졌죠.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냐면, 아무리 증상이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해도 이게 다 이것 쫓아다니면서 언제 치료를 하겠어요. 예, 뭐 저기 어지럽다 그래서 빈혈도 아닌 것이고, 또 뭐 피부 가렵다, 이거는 이제 조금 아까 그 남자 어르신 얘기인데, 피부가 가렵다고 피부병도 아닌 것이고, 또 코에서 냄새 못 맡는다고 코 아무리 이건 냄새 맡게 하는 약 없어요. 또 이제 코 막히는 거 아무리 코 좋게 하는 약 써줘도 그때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근본 뿌리를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비염이 오래되면 이제 축농증이 생긴다 그랬는데, 흔히들 축농증 생기면 어떻게 하죠? 수술하잖아요. 근데 수술하는데 그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 농이 차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긁어내는 정도지 코 자체를 좋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축농증이라는 증상을 볼 때, 이 이제 코에 농이 차고, 그러니까 축농증 있는 사람들은 머리도 막지가 않고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눈주위도 뭐 불편하고 막 충혈도 잘 되고 이런 증상 같이 오잖아요. 이 축농증에 농이 차는 거는, 그런지 증상은, 농이나 증상은 결과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요것도 속에 담열이나 풍열, 이렇게 열이 쌓여 있을 때 일로 올라서 이제 탁한 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술을 하는 건 요것만, 결과물만 자꾸 없애는 거지,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얼마 지나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는 뭐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축농증 같은 경우에도 요 원인을 제거해 주면, 그럼 이제 한약적으로는 풍열이나 담열 요런 거를 없애주는 치료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아마 못 들어보신 얘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여성들은 생리 기능이 코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처음 들으셨죠? 예.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생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코가 아무리 불편해도 코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생리를 잘하게 해주면 코가 뻥 뚫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복식 호흡 하잖아요. 배가 잘 율동을 하고 배가 움직여야 코가 숨을 잘 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제왕절개를 했든지, 또는 이제 아랫배가 많이 차든지, 이런 분들은 복부 율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코가 잘 막히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제왕절개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코하고 여자들의 생리 기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수술을 하는 거는 그냥 치료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회복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술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수술을 했다고 하면 그거를 빨리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마무리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오늘은 그 비염하고 축농증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예. 여기 먼저 손 제일 먼저 드셨어요. 예. 기관지 하면 제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저는 이상하게 역으로 네. 딴 사람들은 겨울에 많이 네. 이 기관지가 많이 오는데 네. 저 같은 경우 봄, 여름, 가을까지는 아, 그래. 예, 많이 시달리다가 겨울 되면 괜찮아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딴 때보다는 새벽에 제가 이 가래가 많이 나오는데 네. 가래가 누런 가래도 아니고 하얗면서 끈적끈적한 가래 있죠. 네, 그거고 기침을 많이 해요. 기침이 나올 때는 기침이 끝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탕을 항상 가져다니면서 아, 먹거든요. 네. 예. 그리고 기침 많이 하고 그러면 뒷골도 땡기고. 네. 그런데 저희 친정 어머님이 저기 천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그거에 영향이 있는 건가 아니면 요새 세월이 네. 틀려져서 예. 이런 기온 증상이. 같은 것 때문에 네, 그런 네. 건지 예.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기침은 하루 중에 더 많이 하는 때가 있으세요? 예, 언제? 새벽에 많이 새벽에. 제가 잠을 예. 못 잘 정도로 아, 하고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방송 같은 데 와서 이렇게 찬 기온을 받으면은 네. 기침이 많이 나와요. 아, 목이 그러세요. 간질간질하면서 네. 기침이 계속 나와서 제가 사탕을 물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너무 알겠습니다. 불편해요. 네. 제가 그러면 네. 왜 그러신지 네, 알아볼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예. 빼시고요. 네. 예. 왼손 보시고요. 가래가 많이 뱉어지세요? 새벽에? 네, 하루 새벽에 많이. 네, 그러세요.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이 기관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시고 네.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중요한 얘기가 어머니가 천식으로 돌아가셨다고 네, 하셨죠. 네. 제가 아까도 이제 강의 중에 가족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어요. 지금 보면 이분은요 폐 기능을 이제 좀 원래는 약하게 타고나지는 않았는데 네. 폐가 발달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문제가 올 때는 폐 쪽으로 오기가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저기 새벽에 기침 많이 하시고 새벽에 가래 많이 뱉으시고 요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새벽은 기온이 내려갈 때도 됐지만 새벽에 기침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위도 열이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위장에.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기온이 내려가서 새벽에 기침 많이 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로 그 위장에 열이 많이 쌓였을 때는 밤에 기침을 많이 하거나 새벽에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잘 잡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네. 그러니까 입맛이 좋고 이제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과식도 잘 하시고 이제 이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쪽으로도 문제가 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위에 열이 많이 쌓였을 때 새벽에 기침을 많이 해요. 또 가래도 그때 많이 뱉어내신다는 얘기도 뭔가 이제 탁한 기운이 그때 많이 쌓이니까 기침하면서 뱉어내죠. 어떤 면에서는 가래 때문에 기침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는 뭔가 이물질이 있어서 나쁜 거를 빼내려면 그걸 이제 기침으로, 그러니까 내 몸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걸 병으로 보면 안 되고 내가 뭔가 건강하게 살려고 반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새벽에 하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찬바람을 쏘일 때에는 저기 기침을 해서 뭐 사탕을 물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또 특별한 얘기를 하셨는데 겨울보다는 봄에서 가을까지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네. 이제 언뜻 보면 이거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원래는 찬 분이거든요. 아랫배도 차고 찬 기운에 상하기 쉬운 분인데 증상은 봄에서 이제 가을까지 온다. 네. 그거는 민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왜 그러냐면요. 조금 아까 찬 기운이 있으면 기침한다. 네. 그건 찬 분이니까 당연히 오는 건데 그 이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자극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가루가 날린다든지 기온이 좀 높아지면 내가 반응을 못 한다든지. 그리고 폐는 우리 요거는 이제 조금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폐는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에 해당해요. 심장은 더운 성질이면서 화에 해당해요. 여름철은 요 화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저기 기침이 나고 힘드는 거는 요때는 이제 화급금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불은 저 금속을 녹이잖아요. 네. 금속을 불 속에다 넣으면 녹게 되니까 얘가 얘보단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저기 봄에보다는 봄에서 가을보다는 겨울에 기침을 많이 하는 게 더 맞는 거고 찬 기운 쏘이면 기침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이분이 폐 기능이 이제 약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심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조심하셔야 되느냐? 너무 덥게도 하지 말고 그럼 폐가 힘들어지니까 네. 너무 춥게도 하지 말고 그것도 이제 폐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생활을 할 때 이제 이분도 과식 자꾸 해서 위장에 열이 쌓이면 새벽에 기침하게 되죠. 네. 조심하셔야 되고 찬데 노출이 안 되도록 조심하시고 네. 생활을 아까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의학적인 상식이 많으셔서 이제 말씀 대답도 잘 해주셨지만 네. 그런 것도 이제 뭐라고 할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생활은 안 하셔야 돼요. 네. 너무 차고 덥고 너무 과로하고 뭐 저기 과식하고 이런 거는 피하시고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질문을 하신 게 좀 설명이 굉장히 기전이 복잡한데 이런 경우에는 저기 한의원에서밖에 치료 못하죠. 한의학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왜? 이런 원인을 알 수 있는 건 한의학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절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작용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좀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더 이상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이건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조심은 하셔야 돼요. 찬 거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네. 날 거 드시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여기 계십니다. 저는 기관지가 좀 안 좋아요. 네, 저도요. 네. 코도 많이 막히고. 네. 네.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기관지가 안 좋으시다고 머리도 느끼는 좀 거는 아프고. 기관지가 안 좋으시다고 느끼는 거는 뭐 왜 네. 그러세요? 숨이 잘 차거나 기침하거나 이래서 예. 그러시는 거예요. 기침이 많이 나죠. 언제 많이 하세요, 기침? 저녁으로 누워 있을 때. 아, 누워 있을 예. 때. 그리고 그게 이제 계절적으로 뭐 더 심할 때가 있으세요? 계절적으로 아무렇게도 뭐 겨울이 좀 네. 많이 더 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코가 잘 예, 막히시고, 예, 잘 막히고. 맑은 콧물 나오는 건 아니고 맑은 콧물 예, 나오죠. 예, 예. 예. 오른손 주시고요. 힘 빼시고요. 네. 자, 왼손 보시고요. 이분도 긴장을 좀 잘 하시는 편인데 상당히 예민하신 편이거든요. 예. 되셨어요?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엔 밤에 기침을 많이 하신다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코가 이제 맑은 콧물이 나오고 이분도 찬데 손상되기 쉬운 분이에요. 아랫배가 차요. 네. 그리고 밤에 기침을 하는 거는 이제 음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오늘은 좀 어려운 설명들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왔는데 우리 몸에서 피라든지 뭐 저 위액이라든지 이렇게 물 종류 있잖아요. 몸에서 이런 것들은 진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음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영양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영양 물질이 부족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이분은 음혈이 부족하다 그래요. 음혈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몸은요 음과 양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누가 비중이 조금 더 크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양이고 한글로 쓸게요. 요건 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이게 비중이 더 크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또 이쪽이 더 크면 요렇게 되겠죠.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정해지는 거고 양적인 사람 뭐 이렇게 성격도 막 활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뭐 소심하고 차분하고 뭐 외향적이고 뭐 내성적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음혈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기예요, 기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있어서 에너지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에너지가 충분해야 막 활동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게 있어야 얘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서 막 하면은 이거는
밖으로 이제 광증으로 막 뛰어나갈 수 있는 이런 거니까 얘가 이제 적당히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음혈이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음이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그 비중이 돼요. 그래서 화가 생기게 돼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막지가 않거나 밤에 누우면 기침을 하거나 이거는 요런 상황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음혈이 부족하면서 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되니까 몸에서 이제 밤에 기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뒷머리도 좀 막지가 않거나 눈도 쉽게 피곤하고 뻑뻑하고 충혈이 잘 되거나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장잘하고 예민하신 편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하체 힘이 약하기 때문에 허리 다리 조심하셔야 돼요. 삐끗하기 쉬워요. 발목 이런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거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죠. 몸이 자꾸 안 좋으면. 예. 그래서 요거는 평상시에 본인이 아까도 찬데 이분도 찬데 손상되기 쉬운 분이니까 찬 거 조심하셔야 되고 무리하지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좀 잘 섭취를 해서 요 음혈이 충분히 보충이 되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면 새벽에 기침 많이 하신 건 위장에 열이 쌓이신 거고 밤에 기침 많이 하신 건 음혈이 부족해서 화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 못 자게 기침하느라고 못 자는 분이 있죠. 이런 경우에 뭐 불면증이라고 수면제 드신다 그래서 효과가 나겠어요? 아니죠. 기침을 안 나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음혈을 보충하고 화를 내려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여기 계신 분. 예. 저는요. 네, 이렇게 좀 큰 소리로. 손가락에 대해서 좀 한번 네, 물어보려고 말씀하세요. 하는데요. 예. 손가락이 겨울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은요. 네. 이 두 마디 정도들이 다 하얗게 죽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예. 그 이제 너무 차서 예, 예. 이렇게 감각이 예, 예, 둔해지고. 감각도 없어요. 손만 그래요? 발도 그래요? 아니 손만 그러세요? 손가락. 예. 그러세요. 요즘 이게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신 지가? 조금 한참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찬물에다가 손가락을 넣을 수도 예,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 이제 그런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0대 초반이에요. 그러세요? 예, 예. 그 오른손 좀 주세요. 예. 생각이 아주 많으신 분이네요.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비장 기능이 편안하게 안 돈다는 얘기거든요. 자, 왼손 주시고. 제가 이제 가끔 생각이 많으시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성격을 맞추려는 게 아니고. 예. 예, 되셨어요? 이제 이분은 요 손끝이 굉장히 이제 한 두 마디 정도가 마비감이 너무 차서 이제 이거 뭐 레이노드 증후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은요 원래 몸이 이제 찬 쪽으로 가기 쉬운 분인데 골다공증 조심하셔야 돼요.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이제 있다고 해요. 그렇죠. 예.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생활하셨을 거예요. 소화 기능은 굉장히 약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별로 일하다 보면 배고파도 그냥 지나가고 일에 너무 열심히 빠지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냥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아주 뼈에 기름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본인은 즐거워서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일이 너무 재밌다 이런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분도 아마 재미나게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분에 속할 거예요. 굶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손으로 해야지 속이 편안하고 이제 그런 예,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원래는 뼈를 튼튼하게 타고나셨어요. 그런 분들이 가만히 안 계세요. 뼈를 튼튼하게 타고난 분들은 뭔가 막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물건 들을 때도 자기 혼자 들어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거 들어도 누구 불러서 같이 들자 그러는데 이분은 혼자 번쩍번쩍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해지는데 그러면 이 손끝이 왜 지금 그렇게 마비감이 느껴지고 감각이 없느냐. 원래 이분은 몸이 굉장히 찬 분이라 그리고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손발은 소화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여기가 편안해야 손끝 발끝까지 영양분을 쫙쫙 보내주죠. 근데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시고 잘 안 드시니까 영양분이 늘 부족하기 쉽고 거기에다가 아랫배가 굉장히 차고 손발이 찬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부터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감각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꼭 식사 때 맞춰서 하시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좀 치료를 하셔야 되는 증상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이제 다리까지도 쥐가 나고 저리고 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입구부터 나타나죠. 심장에서 피를 꽉 짜도 여기에서 가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모자라면 들 가잖아요, 여기까지. 영양분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골다공증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뭐든지 부지런하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아니요. 자기 몸을 좀 이제 써요. 아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따뜻하게 보완도 하실 수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갑자기 뭐 너무 뜨거운 물에 넣거나 이거보다는 이제 이 순환이 잘 되도록 자꾸 마사지도 좀 해주시고 치료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도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중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항상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운동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건강한 이제 중년 노년 그렇게 즐기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